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데스크탑을 조립했었죠. 데스크탑을 조립하면서 약간 걱정이었던 부분은 관리성이었어요. 아무래도 데스크탑을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 뒤쪽에 굉장히 많은 케이블들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나 키보드도 연결되어야 되고 스피커, 그리고 USB, 그리고 HDMI 케이블, 전원 케이블, 굉장히 많은 선들이 원래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 데스크탑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깔끔하죠.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마우스입니다. 마우스는 어제도 소개해드렸었죠. 저는 로지텍의 G703 마우스를 쓰고 있어요. 로지텍 분류에서는 이제 게이밍 마우스로 분류됩니다. 옵티컬 센서를 가지고 있고 무게는 107g 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사실 마우스는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마우스들을 사용해봤습니다. 하지만 게이밍 마우스는 처음 써봐요. 그런데 이 게이밍 마우스를 써보니까 완전히 신세계였어요. 마우스 위에 손을 올렸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손 안에 마우스가 딱 감겨요. 빈틈없이 마우스가 딱 밀착이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손을 움직이면 그냥 내 손이 커서가 됩니다.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움직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내 손이 커서가 되는 느낌이에요. 게이밍 마우스를 안 써본 분들은 당장이라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로지텍 마우스 아랫부분을 보면 무게추가 있습니다. 이 자석을 제거하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소프트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이 자석을 제거하고 사용하면 되고, 약간 마우스를 무게감 있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자석 추를 넣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키보드예요. 키보드는 커세어의 K63 모델입니다. 커세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게임 장비들을 취급하고 있죠. 이 커세어의 K63 키보드는 무선 키보드입니다. 이 녀석은 기계식 키보드이고 체리 스위치를 가지고 있고 적축 키보드입니다. 적축 키보드답게 누르는 감이 부드럽습니다. 청축과 달리 경쾌한 느낌이 들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눌려져요. 하지만 역시 멤브레인 키보드보다 딸깍거리는 소리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음은 있어요. 하지만 청축보다는 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 녀석은 LED 불빛이 들어와요. 백라이트가 들어오는데 단색입니다. 파란색 하나만 들어와요. 하지만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매크로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위쪽에 락 버튼이 있어요. 이 락 버튼은 키보드 자체를 잠그는 게 아니라 누르게 된다면 윈도우 키가 잠겨집니다. 그래서 윈도우 키가 눌러지지가 않아요. 가끔 게임하다 보면 윈도우 키를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가지는 경우가 있죠. 그걸 방지해주는 기능이에요. 역시나 게임을 위해서 태어난 키보드답죠. 무게는 1kg가 약간 넘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하지만 어느 정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밀림도 방지가 되고, 아래쪽에 이렇게 손목 받침대도 꽂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목 받침대를 연결하게 되면 한층 더 수월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아니더라고요. 키보드 위에 딱 키가 잡히는 위치에 손가락을 올려두게 되면 손목은 이 손목 받침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 손이 큰 건지 아니면 모두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손목 받침대를 껴도 손목이 손목 받침대 아래로 내려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손목 받침대를 끼든 안 끼든 저한테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손목 받침대는 제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피커예요. 스피커는 소니의 SRS XB2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역시나 블루투스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장비에는 모두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NFC가 있는 스마트폰이나 음향기기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NFC 통신으로 자동 페어링이 돼요. 이 점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저는 아이폰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게임 셋업으로만 본다면 스피커 대신에는 헤드폰을 써야 돼요. 7.1 채널 정도의 헤드셋을 껴서 그런 발자국 소리도 들어줘야 되고, 또 마이크도 있어야지만 음성 채팅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임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스피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배터리 성능은 좀 아쉬워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자주자주 충전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넷기어의 무선 랜카드예요. 보통 인터넷 케이블은 데스크탑 뒤쪽에 랜포트에다 꽂아주죠. 그래야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무선 랜카드는 USB에 꽂아주기만 한다면 와이파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신호를 받아들여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와이파이 장치를 연결해주지 않는다면 인터넷 포트를 꽂아서 인터넷 케이블로 사용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인터넷 케이블을 뽑아버리고 이 랜카드를 연결해줬죠. 이 랜카드는 넷기어의 A6210 제품이에요. 사실 비슷한 제품으로 이렇게 저렴한 USB 랜카드도 있어요. 하지만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넷기어 USB 랜카드보다는 스펙이 좀 낮아요. 넷기어의 무선 랜카드 같은 경우에는 AC1200을 지원하는 고성능 랜카드예요. 그리고 보통 랜카드와는 다르게 듀얼밴드를 지원합니다. 2.4GHz와 5GHz를 지원합니다. 듀얼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줘서 사용하면 됩니다. 설치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바로 USB 3.0 포트에 연결만 해주면 따로 드라이브를 설치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설정이 돼요. 사실 데스크탑을 설치하면서 가장 걱정이었던 게 바로 인터넷 케이블 처리였어요. 공유기는 저쪽 벽면에 있는데 컴퓨터는 이쪽에 있죠.
그래서 랜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선으로 이렇게 거쳐서 와야 돼요. 뭐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벽 뒤로 해서 바로 컴퓨터에 꽂아주면 되지만 인터넷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선을 뽑아서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인터넷 케이블 처리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USB 랜 카드로 와이파이 신호를 받아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따로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겠죠.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의 데스크탑 셋업을 보여드렸어요. 물론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리시버가 필요해요. 우선 스피커와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사용할 필요 없이 블루투스 동글이만 연결해주면 이 블루투스 동글을 이용해서 키보드와 스피커를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유니파잉 수신기를 연결해 줘야지만 사용이 가능하죠. 물론 이런 식으로 동글이를 사용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케이블보다는 이게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